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저 장면이 뭐냐면은 저 김해 쪽에 김정호 의원하고 김종민하고 서로 다투는 장면이에요. 야. 어제 저런 장면들이 엄청 많았더만. 자,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각일되니까 웃는 민주당 의원. 물론 그게 순간 캡처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허탈해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하필 비명이야. 그럴 때 근데 저런 장면 되게 많았다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도는 것들이라서 다 뭐 이렇게 그렇죠.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를 들면 네. 그런 거지. 그건 혼자 생각이고 뭐 이렇게 이제 네. 대받아 쳤다는 이제 비명 개원도 있고. 부결 의견을 얘기했더니 그건 다 본인 생각이고라고 받아쳤다는 의원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곧 멱살 잡을 분위기죠. 이런 거 보면은. 자, 다음에 SNS 기훈님. 화난다고 탈당하면 3류, 목적 없이 총질하면 2류, 정교하게 저격하면 1류, 확인하고 속가내면 상류. 3류가 되지 말고 상류가 됩시다. 네. 네.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거죠. 고쳐 쓸 수 없으면 속가내는 게 맞아요. 근데 고쳐 쓸 수 있는 타임이 지났다고 봐야지. 그들이 마지막으로 대선 경선이 끝났을 때 고쳐 쓸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대선 열심히 뛰라고. 안 됩니다. 속가내는 게 맞죠. 확인하고 속가내면. 다음 짤 볼게요. 결국 체포동의안 가결은 내분의 늪에 빠진 거죠. 현실적으로. 저게 부결됐다면요. 데미지가 훨씬 적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내분의 늪이 빠진 줄 알아서 어제 낙담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단이 싹 갈리고 다시 한번 이재명에게 그 죽창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네. 그래요. 내분의 늪으로 빠졌다. 지금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내분의 웅덩이 정도. 발끝에 살짝 찬방찬방 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런 게 있지.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 차이인데 조중동이 보면 난리가 난 거야. 그 진성호 저 극우 유튜버가 난리 났네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잠자고 있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일어날 기회를 줘버린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엄청난 강성 지지층이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거는 그걸로 이긴다니까? 그걸 외면하기 위해서 더더욱 내분이 큰 것처럼 기사를 쓰고 어제 뭐 굉장히 난리가 난 것처럼 하고 있는데 바로 몇 시간 안에 정신 차리고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있다. 결국에는 박광원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임으로써 결국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들의 소중한 자원을 놓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 정말 많은 분석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가장 와닿았었는데 가결 직후에는 비명계들이 해냈다라고 이제 신나하고 국힘과 같이 그런 분위기였는데 몇 시간 지나서 점점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걸 알아가는 그렇죠. 거죠. 비명을 네. 지르고 시작. 비명을 그래서 그 지르기 비명이 시작해요. 됐다 정말. 네. 다음 짤 볼게요. 요거는 이제 판사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거 이제 족쇄가 될지 무슨 뭐 덫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런 모습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저기까지 안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죠. 저기까지 안 갔으면 좋았겠지만 하는데 정말 저 덫에 물리는 게 과연 누굴지 그러니까 정말. 결국에는. 예.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능력이 좋아. 그러면 내 이야기 하는 거냐? 2주일 같았는데요. 아이고 목이야. 네, 씨. 자, 다음 짤 한번 볼게요. 유경잡 표창. 이 굿모닝 충청 만평인데요. 지금 수박한테 지금 상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귀하는 눈의 가시 같은 이재명을 처단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므로 이에 애따 개돼지로 임명함. 이제 수박에서 개돼지가 됐네요. 정말. 네. 정말 개돼지가 맞죠. 식물이 동물이 됐으니까 발전한 건가요? 그 맨 아래 보시면은 벽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보이네요. 네. 엄중하신 분이야. 잘 보면 뭐 저 대법원장 후보로도 보이는데 엄중하신 분이에요. 자세히 보면. 네. 나한테 기회가 오나 그럴 일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우리 NY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지지자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뭔가 없죠. 뭘 했어야 지지를 하지. 뭘 했어야.
설사 그런 상황이어도 당신한테는 안 가니까 그렇죠. 신경 끄시고요. 이럴 때 메시지 내야지. 야당이 그죠. 제 일당 대표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줘야죠. 이걸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안 내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진짜. 많은 생각. 내가 비대위원장 할까. 정말 나 같으면 그런 말 하겠어. 내가 만약에 대선 후보였으면 나한테도 그랬을 거 아니냐.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내 이야기다. 예. 나는 이거 도저히 그냥 넘어. 이거는 명백한 문제잖아요. 명백한. 그러니까 저 똥파리 짓 하다가 이번에 국민의힘 입당들 했잖아요. 전 모시기 시장부터 해갖고 네. 그 추종자들까지 그렇죠. 입당했잖아요. 이렇게 네. 되는 거야. 시대를 전환해 버렸죠. 네. 걔는 또 다르고 그거 좀 그러니까 다르고. 어찌됐건. 네. 다음 절 볼게요. 헌정사상 처음. 지금 어제 일어난 일이 헌정사상 처음인 게 여러 가지야. 그렇죠. 제 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된 것도 최초. 근데 그 탄핵 소추 가결된 검사 있었잖아요. 보복 기소했던. 그리고 또 있잖아. 한덕수 해임 건의안 다 최초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도 어마어마한 이벤트였고 사실은 한덕수에 대한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한덕수나 검사에 대한 탄핵도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야당 대표 체포라는 이 이슈 하나가 나머지 모든 이슈를 다 씹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대한 이슈를 함부로 개봉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이런 거지. 해임 건의안을 표결도 하기 전에 대통령실은 저거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탄핵으로 가야 된다니까. 윤석열 탄핵으로 가야지. 그렇죠. 국가가 이렇게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이 없다. 원래 요구사항이 뭐였어요? 내각 전원 사퇴였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데 저건 뻔한 것들이잖아. 저 보복 기소한 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들. 물론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거는 비중으로 따지면 99%가 이 사건인 거지. 어차피 저거는 윤석열이가 한덕수 해임 건의안 안 받으면 끝인 거고. 의회 무시한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자존심도 없습니까, 의원님들은? 예. 다음 짤 볼게요. 국힘 비명 대통합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국힘 비명 대통합? 부끄러운 짓 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은 탈당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상민은 내가 했던 예상하고 좀 비슷하게 가던데 탈당 명분 만들어서 국민의힘 후보로 유성을에 나오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게 요즘 이상민이 그 지지율 조사하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런 그렇죠. 사람 데려가다 가서 국민의힘도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짤 볼게요. 이래도 부담, 저래도 부담. 저게 맞죠. 네. 네.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예요. 네, 그 맥락이에요 지금. 네. 구속시켜도 문제, 기각시켜도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리대로 가면 되는 거지. 아니 법리대로 딱 가가지고 바로 기각하면 되죠. 저걸 뭘 고민하고 말고 합니까?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법원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당 의원들도 꽃놀이 패 쥔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 겁나 위험한 패 쥐고 있는데 저는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진짜 안 가요. 그렇죠. 기각시키고 탄핵시키면은 부담이 없죠. 다음 짤 한번 볼게요. 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 근데 맞아도 안 죽지. 저거는 윤석열이 거부해버리면 그렇죠. 되는 거라. 하나 마나 하는 거고. 체포동의안 가결 이건 과도. 좀 과하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고요. 검사 탄핵 소추안 가결 저거는 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되면 5년 동안 변호사 못한다는 게 더 큰일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름이 소문난다는 거. 네. 변호사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다음 짤 볼게요. 우리식 법치주의. 지금 유인촌, 신원식, 이동관,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누워 있는 사람 누구야?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거의 조폭들처럼 지금 한동훈이 그 밑에 보고 있고 어제 한동훈은 아마 이런 짓도 역대급이었을 거예요. 거의 맞아요. 최초였지. 네. 한동훈이 굉장히 지금 여당 내에서 입지가 곤란하구나라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맨 이번 정권 처음처럼 한동훈 자신이 입지가 견고하다면 저는 이렇게 민감한 이슈에는 발을 안 들여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후폭풍이 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뭐 품위 없는 언행을 통해서 이렇게 야당 의원의 야당 대표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본인의 지금 여당에서의 입지, 예전에는 황태자라고 불렸던 그 입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지금은 자기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좀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참 안 되셨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 한동훈법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 관련해서 해임 건의안 이런 걸 올릴 때는 5분 안에 끝내라는 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거의 30분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가지고 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놈 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 줄.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거기 있었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읽어봐. 150페이지 다 읽어봐. 근데 진짜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만 읽고 있으니 앞에서 소리 많이 질러준 민주당 의원님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어제 새날 방송 방해했잖아 그래갖고 정봉준 시간에 나왔어야 되는 결과가 다음 방송에 나오게 만들었잖아 지금. 어쨌건 한동훈 다음 짤 볼게요. 이재명과 합니다. 탈당 말고 입당. 지금도 아마 입당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아까 보니까 복당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더 많은 분들이 입당 이거 탄원서 받으면서 입당도 같이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대선 결과 보고 탈당하셨던 분들 지금 복당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 진짜 1년 넘었으니까. 이런 게 있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국회에 또아리 들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결백하다 이런 문제는 두 번째 칩시다. 자기 당대표를 독재 검사들한테 아가리에 쳐넣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그냥 해당 행위예요. 그렇죠.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든 겁니다.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제명시켜야 된다라는 강력한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 거고 특히 가결 지금 내가 부결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은 각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짤 한번 볼게요. 이제 짤이 아니라 이제 SNS에 어제 많이 돌았던 것 중에 당신이 탈당하면 이상민이 당대표 된다.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와 진짜 정신이 팍 들어. 아이고 나 진짜 잘 만드셨습니다 이거. 저 영감님 진짜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모자라 보여. 어떻게 보면 정치를 저렇게 모르나? 어떻게 보면요? 그냥 봐도. 제대로 봐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꼴 보기 싫은 거. 근데 어떻게 보면 모자라 보이더라고. 웃겨. 웃기긴 해요. 다음 짤 한번 볼게요. 탈당하면 조홍천, 김종민, 박지원이 최고 이지원됨. 아 진짜 이래도 탈당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네 진짜 담배값에 쓰여 있는 경고문구 같다. 이래도 탈당하시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캡처하세요. 네. 저기 탄원서는요 위에 저 채팅창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도 지금 링크 있거든요. 그것도 힘드시면은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오면 계속 올리거든요. 올려놔도 안 봐. 다음 짤 볼게요.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끝까지 함께 간다. 당원 민주당원의 이름으로 밀정을 처단하자. 투게더 잼. 나는 그저 집회에 나갔을 때 스피커로 막 그 방해하는 놈 있잖아요. 나는 언젠간 정의봉 만든다고 봐요. 제2의 안두이 나온다고 봐요. 빨리 나와주세요. 급합니다 지금. 갑자기 저 당원봉이라고 저거 정의봉 같은데. Together Jam. 이거 그 다음 거는요. 제가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자고 있는데 오전에 전화 오고 난리 났어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요. 이분들이 가결했다는 게 아니라 혁신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득달같이 31명이 나와서 우리는 포기할게요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재명 지금 지도부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그 사이에
달라진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귀순 용사가 됐죠. 그래가지고 어제 방송 때 저 불체포권 포기 선언한 것이 무슨 가짜뉴스 아니잖아. 자기들이 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나는 진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 연락이 오면 싹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해드리거든요. 오늘 오전에 김경만 의원님한테도 연락을 받았고 그 투표가 있기 3일 전에 이미 부결 입장을 밝혔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게 부결 가결에 대한 명단이 아니라 불체포권 포기를 선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거의 난리가 났어. 저것 때문에 국회의원실이 심지어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연락이 오더라고. 어쨌건 간에 지금 새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가결을 누른 사람들은 평상시 동료 의원들과의 자기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못할 거다라고 사람을 믿는 행위. 그래서 지금 김경만, 민홍철, 어기구 의원은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명피하고 그 가부표 이거 여기 인증을 해놨다고. 저는 이번에 어기구 의원님이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떳떳하다면 저렇게 사진이라도 찍어서 분명히 이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잖아요. 네, 본인도 예측했겠죠. 자기가 불체포 포기 선언했고 오해를 받기가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 현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기구, 이동주, 이병훈, 이소영, 조호섭, 허영 저랑 나름대로 친한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 아니래 지워줘 하고까지 오는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 중에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건데 한번 읽어는 볼게요. 남아 계신 분들 강병원, 고용진, 김종민, 아유, 김철민, 아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어이씨. 신동근, 양기대,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저분 내가 봐도 저분도 약간 윤재갑은 진짜 얼굴도 모르겠네요. 왜 몰라요? 저번에 그 삭발하신 분 아니야? 윤재갑 의원이? 아, 예. 지금 항의가 안 들어와서 안 지워드리고는 네. 있는데 여기서는 이 부결 눌렀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지금 윤재갑 의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상민,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도 제가 봤을 때는 부결 가능성이 있어요. 조홍천, 최종윤, 홍기원, 홍영표, 그다음에 홍정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SNS 인정한 거 보면 부결 눌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연락이 안 와서 지금 드리는 거고 홍정민 항의까지. 의원도 그럼 억울할 수 대략 있어요. 다 나오잖아 지금 저거 네. 숫자가. 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안 들어있는 명단에 분명히 몇 사람 있다. 있습니다. 저 중에서요 100% 확실한 사람 하나씩만 꼽아봐.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돼요. 강병원. 마크. 마크 잘한다. 저는 3명 꼽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니셜만 해봐요. 알리바이가 있는데 이니셜. 일단 홍정민 의원을 제외한 홍씨 2명. 여기 가나다 수입니다. 네. 그리고 그 김종민 의원을 제외한 김땡민 의원. 왜냐하면 이 세 분이 굉장히 친하고 골프도 같이 치시는 관계여가지고 돈독하시더라고요. 이분 갔다 오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네. 아니, 우리는 구체적으로 저는, 적시하지 네. 않았어요. 기사 내용을 데인저러스합니다. 기사 내용에 의거해서 말씀드린 저 겁니다. 오늘만 해도 지금 제가 지은 게 김경만 의원, 민홍철 의원 이런 분들이세요. 전에는 지금 이제 저기 지도부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나섰던 분들인데 지금 하나씩 지워가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안 오네요. 저 뭐 강병원, 고용진, 김종민, 김철민 이런 분들은 연락이 안 오네요. 예. 인정하시는 걸로. 예. 다음 잘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수박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친일 검찰 정권에 맞서 홀로 싸우는 당대표와 함께 싸우겠다더니 사경을 헤매는 사이 슬그머니 당대표를 그들에게 바치는 걸 보니 그냥 밀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밀정 척결, 밀정은 색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건드려 놓으면 한두 시간은 충격을 받는데 건드려 놓으면 저거 이렇게 일어나는 게 민주시민이야. 다음 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김철민 국회의원이 SNS 답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제가 어떤 투표를 했을 거라고 온라인상에 떠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표결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규탄하고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투표했음을 밝혀드립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유린하고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와 정치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투표 결과를 밝히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저거 보고 빵 터졌던 게. 왜 말을 못해? 아, 봐봐. 이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유린하고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와 정치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위에 이번 표결에서 윤석열 정부 무도함을 규탄하고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투표했다고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규탄하기 위해서 한덕수 해임 건의안에는 찬성을 했고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투표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런 워딩을 쓰는 것 자체가 혀가 길어. 길다 이런 것보다 했어처럼 보이잖아요. 안산 상록을 김철민입니다. 그 말이 생각납니다. 심리적 C8. 아, G8이었죠? 네. 이보세요. 빨리 정정하세요. 심리적 G8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굳이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봅시다. 뭐냐면은 진짜 예수 팔아먹은 유다의 어떤 상황과 똑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역풍하는데 당원들 역풍은 생각 안 한다는 게 난 더 괘씸해요. 그러니까요. 싫어하더라도 있잖아요.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싫어하더라도. 상도덕이란 건 뭐냐면 일단 당대표는 지키고 보는 거야. 근데 난 더 괘씸한 게 뭔지 아세요? 이자들은 있잖아요. 지역에서 평생 해먹으려고 하는 거야. 경쟁이 싫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 사람들 대부분 단수 공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인이 올라오면 밟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무슨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안산 상록을입니다. 정 변호사님 한번 도전하시겠습니까? 전 단원입니다. 그거 할 말 해가지고. 내가 이사 간다. 오세요. 아니, 그냥 집값집 싸서. 자, 전현희 권익위원장. 외부의 불의에 항거하는 불화살을 사직생 각오로 쏘고 있는 와중에 내부에서 쏘는 화살을 목도하는 참담한 현실. 이재명 당대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 이런 메시지 되게 좋아. 전현희 그 위원장 페이스북을 한번 가보시면요. 읽을 만한 게 꽤 많아요. 저게 맞지. 이 말을 그린 또 만평도 있었죠. 방패로 다 적게서 그렇지. 맞고 있고 본인은 등 뒤에서 화살을 화살. 맞고 있는. 네, 정말 자, 정성호 의원의 SNS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정치 생명 이어가려고 검찰의 당대표를 팔아먹는 저열하고 비루한 배신과 협잡이 일어났다.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중앙위원 전체가 모인 교탄대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의하지 않았던가. 의총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었던가. 그런데 마지막까지 거래를 하려고 하고 조건을 달고 하더니 결국은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하였다. 비록 견해가 달랐다고 해도 같은 당의 동지로 함께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동지가 아니다. 이런 해당 행위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 당원 지지자분들께 참으로 죄송하다. 위 어금니와 잇몸이 심하게 아파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 술 몇 잔 마셨다. 야만적 전체주의가 바로 하려고 하니까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고 있다.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아, 엄중 또 나왔어. 근데 여기 내용에서 마지막까지 거래를 하려고 조건을 달고 하더니 결국은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하였다. 이 부분에서 정성호 의원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러니까- 뭔지 제가 말해드릴까요, 그냥? 네.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그게 해주세요. 아니라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당대표직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달라는 게 실제적인 요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말하면 페이크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방탄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결시켜달라고 해서 법원에 가서 영장,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체제에 있는 상황에서는 공천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상당수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하죠. 공천 못 받을까 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런 거 혁신위원회 안에 뭐 하위 10% 20% 같은 그게 만약에 작동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그러면 그게 안 되면요. 이재명 체제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공관이 있잖아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 것들 반영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를 그만두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김정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흔들어대는 거 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되잖아요. 그 공세가 어마어마하게 세질 거예요. 그래서 지켜내야 된다는 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아직 마지노선이 무너지진 않았죠. 이제 구속이 안 되는 상태로 되면 또 일정 부분 우리 사기는 올라갈 텐데 끊임없이 색출해야 된다. 그냥 이거 간첩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아니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든 게 단식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한테 찾아가서 자기 밥그릇들 가지고 지금 딜하려고 한 게 원내대표라는 게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결시켜서 이겼는 줄 알았겠지. 결국은 본인들이 다 사퇴 당하고 전부 다 물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식 중인 대표 앞에서 만찬 차려놓고 밥 먹은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더 분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는 정말 당원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주시고 본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 괜찮아라고 뽑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당대표하고 잘 조합이 맞는지 잘 이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 내홍을 좀 정리를 해서 잘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뽑아달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죠.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뭐 김정민 뭐 홍영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당원들이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그 사람이 임명한 대의원 이런 당원들 말고 일반 당원들이 전국에 산재에 있는데 그냥 두겠어요? 일단은 낙선운동 시작하지? 이런 후폭풍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팔아먹은 거잖아요. 저번에 초대 경찰국장인가 한 놈이 그 김순호? 그때 밀정. 아, 네. 네.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댓글창에다가 명단 좀 올려주세요 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명단 없죠. 미루어 유추를 해보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가결, 찬성을 눌렀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지. 왜? 과거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또 다른 맥락이에요. 아, 이 사람은 반대했을 것 같은데 왜 체포동의안에 이름 올려, 그 체포동의안 포기가 아니죠. 불체포 특권 포기에 이름 올리는 건 저 왜 있지? 근데 그건 뭐냐면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선배 국회의원들 와갖고 예를 들면 홍 의원 여기 이름 좀 올려 해갖고 한 31명이 올려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은 뒤에 숨어.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잘 모르는 초선 뭐 이런 분들 사인 받아가지고 올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명단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심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최고위원 회의하면서 자기는 부결을 했다라고 이제 억울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본인이 왜 억울해하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부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최고위원회의 입장을 올리고 본인의 개인 입장은 올리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도 포착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원들을 제발 바보로 보지 마시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어. 그 남영희 위원장이 주장했던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부결을 눌렀다고 한 사람들이 단체로 자기 이름 써가지고 뭐 기자회견 한번 하면 안 될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 100% 들어맞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 하고 다닌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야야 내일 부결 눌러 서로 그런 이야기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표 받으려고 난 가결 눌렀다 부결 눌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까 제가 말 잘못했네요. 가결 눌러 해놓고 이제는 막 어제 술 먹은 게 너무 이게 가결 눌러 해놓고 자기 부결 눌렀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모여갖고 부결에 투표한 명단 후보를 딱 보면 제가 봤을 때 130명 안 나온다고 봐. 왜냐하면 그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봤을 때 그런 거고 확실하게 우리 부결 눌렀던 민주당 국회의원 아닌 사람은 3명이나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다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평소에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는지
혹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본 거 중에 하나인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보좌관들이 이제 다 그 본인들 의원만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 의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 뭐 마이크를 쥐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얼굴이 이렇게 반 잘려서 나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좀 본인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홍영표 스킬이네 대선 때. 후보는 이재명인데 이낙연 사진만 올리고 이재명 사진은 이제 악의적으로 지워버렸었잖아요. 김건희죠. 어. 윤석열 없이 본인 사진만 아. 대통령실에 가득한. 그러니까 아까 마차님 이야기가 정말 정답이에요. 사진 올리는 거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있잖아. 당대표랑 같은 행사장에 찍혔잖아요. 그럼 나는 일부러 넣을 것 같거든. 싫으니까 안 넣는 거지. 아, 그래서 김건희도 전해철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부결했다고 빡빡 우기네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냥 빡빡 뭐. 우긴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를 어차피 탄로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길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내 말했잖아. 전해철은 다 넘어왔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오히려 억울할 수 있어요. 저거는. 네. 억울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고 저도 계속 지금 생각해요. 우리 전해철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들은 바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약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저 31명에서 지우고 보니까 이제 지금 한 20여 명 남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10명 정도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지. 자, 알겠습니다. 박지연님, 한정우님, 분화방님, 똘망님, 고명주님, 정님, 박명숙님, 그러네님까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저들처럼 대형 스피커로 대응을 못하나요? 돈이 없나요? 답답하고 궁금해서요. 어제 당원 가입 3명 완료. 더욱 힘냅시다. 똘똘 뭉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만 해봐요. 시간 되는 김에. 아니 이제 집회를 많이 다녀보면은 우리가 대형 스피커가 없어서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쪽에 극우 스피커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다 내보내기 때문에 이 방송 마이크에 자기들 소리가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앞에서 말하는 무대 위에 올라간 사람들 마이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대 앞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라는 게 사실 집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와봤자 대여섯 명 정도 나와 있는 거고 스피커를 바로 옆에서 이렇게 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말이 안 되는 거는 경찰이 이거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법을 촘촘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용화대 앞에서도 국회의원들 쫙 나와서 할 때 박성준 의원님이 진짜 화를 내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저 경찰 스피커 하나 못 잡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호통을 치면 딱 그 순간에는 좀 조용해지거든요.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입니다. 경찰이 제지를 하는 게 맞죠. 쟤네들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죠. 뭐냐면은 계속해서 트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분 이상 틀면 안 되고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 요거 쉬어가는 타임이 있다고. 난 솔직히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대표적으로 일제 때 그 앞잡이 돼갖고요. 자기 동포들 막 하는 딱 그런 애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정의범 맞는다니까. 한번 두고 보세요. 언젠가는 그 근원보다 더 미친 사람 하나 나옵니다. 내가 너를 잡고 세상 내가 하직한다 하는 사람 나와요. 그런 정의봉 그런 날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굳이 돈이 있으면 진짜로 방음벽 세워도 되지. 그 사이에다가 방음벽 높이 세우면 훨씬 덜 들리겠죠. 근데 집회 때 뒤에 오신 분들은 이 소리가 잘 안 들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에다 대고 쏴서 그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가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채팅창에도 푸나님 무대 위에 올라가서 너무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예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들려. 아예 안 들려. 그거는 진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내가 아예 안 들려서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저쪽 스피커 소리보다 훨씬 더 소리가 커야 돼요. 그런데 구본기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시작하면 분위기가 확 압도됩니다. 정말 구본기 소장 진짜 대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